제 이름은 박혜숙이에요. 올해 68살이죠. 오늘 이야기는 제가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끝을 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먼저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 3개를 내려놨어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당신들 몫가 없어요. 큰아들 준석이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새엄마라고 무시했잖아요.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는 참 당당히 하시네요. 그 순간 3명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남편은 2009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저는 53, 남편은 59이었죠. 남편이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이 5억이었어요.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지금 남편 강민호 씨를 만났어요. 당시 민호 씨는 58, 저는 55이었죠. 민호 씨는 10년 전에 아내를 폐암으로 잃었대요. 자식이 셋 있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민호 씨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혜숙 씨, 저는 집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웠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2011년에 재혼했어요. 결혼하면서 제 돈 5억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당시 시세로 5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가 그러는 거예요. 혜숙 씨, 미안한데 제 명의로 등기해도 될까요? 자식들이 제가 집도 없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식구니까요. 대신 증여세는 제가 냈어요. 당시 5천만 원이었거든요. 영수증도 잘 챙겨뒀어요. 은행원 출신이라 서류 정리는 습관이거든요. 그때 생각했죠. 언젠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요. 재혼하고 나서 민호 씨 자식들을 처음 만났어요. 큰아들 준석이가 45, 큰딸 미선이가 43, 막내 석훈이가 40이었죠. 3명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 준석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러고는 저한테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미선이는 그나마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잘 모셔드려요. 모셔드리라니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말이에요. 석훈이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만 행복하시면 돼요. 그때부터였어요. 15년간의 지옥이 시작된 게요.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첫 번째 추석, 2011년이었죠. 민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혜숙 씨, 미안한데 애들이 온대요.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새엄마니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죠. 12시쯤 자식들이 왔어요. 준석이가 식탁을 보더니 민호 씨한테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음식 많이 준비하셨네요. 제가 한 건데 아버지가 준비했다고요?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우리 아빠 요리 실력 좋으시죠? 식사 내내 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설거지할 때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당연히 새엄마가 해야 한다는 듯이요. 그때 미선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설거지 도와주려나 보다. 그런데 미선이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국이 좀 짰어요. 다음부턴 간 좀 약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설거지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한테는 말 안 했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2015년 재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어요. 민호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간병인 쓰자고 했더니 민호 씨가 싫대요. 당신이 있으면 되는데 왜 돈 써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밥 먹여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목욕시켜드리고요. 2주 동안 입원했는데 자식들은 딱 한 번 왔어요. 그것도 퇴원 전날이요. 준석이가 병실 문 열고 들어오더니 민호 씨한테만 물어봤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리고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퇴원하고 나서 민호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혜숙 씨, 애들이 원래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바쁘면 전화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2주 동안 문자 한 통 없었거든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15년 전에 챙겨뒀던 서류들 잘했구나. 2017년에는 미선이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거든요. 새엄마, 잠깐 댁에 가도 돼요? 새엄마라는 호칭이 참 싫었지만 참았어요. 미선이가 와서 하는 말이 애 학원비가 부족하대요.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꼭 갚을게요. 저는 빌려줬어요. 그것도 2번, 3번이요. 2017년 1,000만 원, 2019년 1,000만 원, 2021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이요. 갚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2023년에 제가 물어봤어요. 미선 씨, 빌려준 돈 언제 갚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미선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새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아빠 새장가 가게 해준 게 어디예요? 감사해야죠. 그 말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차용증도 없었고 증거는 카톡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잘 캡처해뒀죠. 그날도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카톡이 쓸모 있겠구나.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2024년 9월이었어요. 민호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9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간암 3기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민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가시다니요. 민호 씨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벤치에 자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연락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시다고요. 그런데 3명이 모여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준석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 빨리 팔아야 해. 지금 8억은 받을 거야. 미선이가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새엄마한테 줄 순 없잖아.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돼. 석훈이도 끼어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 법적으로 배우자 몫이 있대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재산, 그것밖에 없구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처참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끝이야. 15년 참았어. 이제는 안 참아. 휴대폰을 꺼내서 친구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나 이제 결정했어.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화장실에서 정수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수가? 정수기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어요. 정수가, 나 이제 결정했어. 무슨 결정? 15년 참았는데 이제 안 참을 거야. 정수기가 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어요. 준석이, 미선이, 석훈이가 한 말을요. 집 팔 생각부터 한대. 민호 씨 아직 살아계신데 말이야. 정수기가 화를 냈어요. 그 나쁜 것들. 내가 진작 말했잖아. 그 집 나오라고. 정수기는 15년 동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준 친구예요. 제가 명절에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것도, 민호 씨 간병하는 것도 다 알았죠. 혜수가, 너 증거 다 있지? 응, 다 있어. 아파트 매입 서류, 증여세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그럼 당장 변호사 만나. 지금 바로. 나도 그럴 거야. 정수가 15년 동안 새엄마 취급당했어. 이제는 제대로 보여줄 거야. 잘했어. 응원할게. 힘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민호 씨가 복도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자식들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혜숙 씨, 울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말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미안해요. 뭐가요? 애들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갔다며요. 예의 없는 것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인사 문제가 아니야. 당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집에 도착해서 민호 씨를 방에 눕혔어요.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런데 저녁 준비할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석이, 미선이, 석훈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버지 간암 3기십니다. 6개월에서 1년 남으셨어요. 답장은 30분 뒤에 왔어요. 준석 알겠습니다. 미선 아버지 건강 잘 챙겨드리세요. 석훈 형이랑 누나가 알아서 하겠죠. 이게 끝이었어요. 아버지가 시한부인데 이게 전부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민호 씨는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재혼 배우자 상속 재산, 증여해지 방법, 명예 이전 절차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은행원 출신이라 법률 용어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밤 11시쯤 정수기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혜수가 자니? 아니, 앉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차 한잔 하자. 그럴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한테 아침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혜숙 씨, 어디 가요?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점심 전에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정수기네 집으로 갔어요. 정수기가 커피를 내오더라고요. 혜수가, 얼굴이 왜 그래? 어젯밤 잠 못 잤지? 응, 한숨도 못 잤어. 정숙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혜수가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제대로 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첫째, 증거 서류 다시 정리해.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둘째,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받아. 셋째, 민호 씨 동의 받아. 이게 제일 중요해. 넷째, 명예 이전 끝나면 자식들한테 통보해.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했어요. 민호 씨 동의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정수가, 민호 씨가 동의 안 하시면 어떡해? 동의하실 거야.
1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분도 다 아실 거야. 그래도 불안했어요. 민호 씨는 착한 분이지만 자식들한테는 약하거든요. 정숙이네 집에서 2시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까 민호 씨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혜숙 씨 왔어요? 네, 다녀왔어요. 민호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혜숙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있는 서랍을 뒤졌어요. 15년 동안 모아둔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침실 서랍 제일 밑칸에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파일을 꺼내서 펼쳤어요. 2011년 아파트 매매 계약서. 매도인 박철수, 매수인 강민호.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4억 5천만 원. 잔금 송금 내역서. 박혜숙 계좌에서 강민호 계좌로 4억 5천만 원 이체. 증여세 납부 영수증. 납부자 박혜숙, 금액 5천만 원.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었어요. 그 다음은 15년 생활비 송금 내역이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뒀거든요. 은행원 습관이죠. 매달 민호 씨 계좌로 300만 원씩 송금했어요. 201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56개월이요. 300만 원 곱하기 156개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4억 6,800만 원. 거의 5억이었어요. 집 살 돈만큼 생활비로 쓴 거죠. 미선이한테 빌려준 돈 카톡도 다시 확인했어요. 2017년 5월 12일. 새엄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2019년 8월 3일. 새엄마, 또 급한 일이 생겨서요. 1,000만 원만요. 2021년 11월 20일. 새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1,000만 원만 더요. 갚겠다는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어요. 변호사를 만나야 했죠. 그날 저녁 민호 씨가 일찍 주무셨어요. 저는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했어요. 내일 전화해야지.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혼자 차린 밥상 간병하느라 밤새운 날들, 돈 빌려달라던 미선이, 인사도 안 하던 준석이, 관심 없다던 석훈이, 전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어제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대화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 빨리 팔아야 해. 새엄마한테 줄 순 없잖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지.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었어요.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었어요. 내일 법무사 전화 상담, 서류 복사본 준비, 민호 씨한테 말씀드리기, 명예 이전 진행, 자식들한테 통보. 마지막 줄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자식들한테 통보. 그날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15년 참았어요.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창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왔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한테 아침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혜숙 씨, 오늘은 어디 안 가요? 네, 집에 있을게요. 민호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동안 저는 안방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무슨 상담이신가요? 부동산 명예 이전이요.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첫 단계를 시작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정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법무사 만나. 정숙이 답장이 바로 왔어요. 잘했어. 나도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9월 25일 수요일이었죠. 민호 씨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또 정숙 씨 만나요? 네, 점심 먹고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준비한 서류를 가방에 넣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젊은 남자 법무사가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시고 상담 부탁드려요. 법무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겼어요.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증여세 영수증을 다 확인하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현재 누구 명의인가요? 남편 명의예요. 그런데 매입 자금은 전부 부인께서 내셨고요. 네, 재전 남편 보험금이었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여세도 부인께서 내셨네요. 이 영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편분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동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남편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가능하구나.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서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가능하대. 2주면 된대. 정숙이가 소리쳤어요. 잘했어. 이제 민호 씨한테 말씀드려. 응, 오늘 저녁에 말할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혜숙 씨 왔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저녁 8시였어요. 민호 씨는 죽 한 그릇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0시쯤 민호 씨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서류 파일을 꺼내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어요.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증여세 영수증, 생활비 내역, 미선이 카톡. 빠진 게 없었어요. 15년 동안 모은 증거가 전부 여기 있었죠. 파일을 가슴에 안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에요. 내일 민호 씨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9월 26일 목요일이었죠. 민호 씨한테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혜숙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침 식사 때는 아니었어요. 민호 씨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려야지. 설거지를 끝내고 민호 씨 옆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아, 맞다. 오후 2시였죠? 네, 제가 같이 갈게요. 오후 1시에 집을 나섰어요. 병원까지 차로 30분 거리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진료를 기다렸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숙 씨,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입원하시죠.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나왔어요. 민호 씨가 벤치에 앉으시더라고요. 잠깐 앉아 있다가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그때였어요. 말씀드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민호 씨가 파일을 받아들고 펼쳤어요. 첫 장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계약서예요. 15년 전 거요. 민호 씨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네. 그때 생각나네요. 다음 장 보세요. 민호 씨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송금 내역서였어요. 이건 제가 당신 계좌로 보낸 돈이에요. 5억이요. 민호 씨 손이 떨렸어요. 그 다음 장은 증여세 영수증이었어요. 증여세도 제가 냈어요. 5천만 원이요. 민호 씨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혜숙 씨, 이걸 왜 지금 보여줘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그저께 병원 복도에서 애들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요? 준석이, 미선이, 석훈이가 당신 돌아가시면 집 팔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 몫은 없대요. 민호 씨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 빨리 팔아야 한대요. 새엄마한테 줄 순 없대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녀석들이 그랬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요, 혜숙 씨.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요. 저는 민호 씨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리고 싶어요. 원래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민호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연히 당신 집이에요. 정말요? 네. 내일 당장 하세요. 제가 도장 찍을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호 씨가 이렇게 바로 동의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요. 15년 동안 고생시켰는데요. 저는 민호 씨를 꼭 안았어요. 병원 로비 한가운데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애들한테 언제 말할 거예요? 명예 이전 끝나고 말할 거예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제 상담받았던 박혜숙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 동의 받았어요. 내일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남편분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 씨한테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무사 사무실 가요.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그날 저녁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민호 씨 동의 받았어. 정말? 어떻게 말했는데? 병원에서 서류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말했어. 애들 대화 들은 것도요. 민호 씨 뭐라고 하시던데? 당연히 내 집이라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내일 서류 제출하러 가는 거지? 응, 오전 10시에.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9월 27일 금요일이었죠. 민호 씨랑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해 뒀더라고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민호 씨가 천천히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도장을 꺽 찍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2주 후에 등기부등본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시원해요.
저도 시원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후련함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달력을 봤어요. 오늘이 9월 27일이니까 2주 후면 10월 11일이네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날부터 2주가 참 느리게 갔어요. 민호 씨는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이었어요. 10월 2일 월요일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자식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10월 5일 목요일 준석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항암 치료 중이세요. 한번 오세요. 답장은 다음 날 왔어요. 바빠서 시간이 안 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니.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미선이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얼굴 보러 오세요. 미선이 답장도 비슷했어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는 오지 않았어요. 석훈이는 아예 답장도 안 했어요. 10월 9일 화요일 민호 씨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애들이 한 번도 안 왔네요. 네, 다들 바쁘대요. 바쁘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민호 씨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 씨를 방에 눕혔어요.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다음 날이었어요. 10월 10일 수요일이었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내일 오시면 등기부등본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끝이에요. 드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등기부등본을 받으면 그 다음은 자식들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연습했어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들 몫은 없습니다. 아니야, 너무 직설적이야. 15년 동안 새엄마 취급했죠.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이상해. 결국 메모를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내일 보면 저절로 나오겠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10월 11일 목요일이었죠. 민호 씨한테 말했어요. 오늘 법무사 사무실 다녀올게요. 등기부등본 받는 거죠?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집에서 쉬세요.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법무사가 웃으며 등기부등본을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인 명의예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소유자 박혜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제 이름이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쁜 눈물이요.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받았어. 제 명의로 나왔어. 잘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응, 애들한테 통보하는 거. 언제 할 거야? 일주일 후에 할 거야. 준비할 게 있어서. 준비? 뭘? 봉투. 3개. 정수기가 웃었어요. 그래, 제대로 해. 응원할게. 집으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서랍에 넣었어요. 민호 씨한테 보여드렸어요. 여보, 나왔어요. 민호 씨가 서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당신 집이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날 오후 저는 문구점에 갔어요. 갈색 봉투 3개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봉투 3개를 앞에 놓고 검은 펜으로 이름을 썼어요. 강준석, 강미선, 강석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썼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준석이 이름을 썼어요. 두 번째 봉투에는 미선이 이름을 썼어요. 세 번째 봉투에는 석훈이 이름을 썼어요. 봉투 안에 들어갈 서류를 준비했어요. 등기부등본 복사본 3장, 15년 생활비 내역서 복사본 3장, 미선이 차용 내역 카톡 캡처 1장, 하나씩 봉투에 넣었어요. 준석이 봉투, 미선이 봉투, 석훈이 봉투. 봉투를 닫고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준비 끝이에요. 일주일 후 자식들을 불러서 이 봉투를 줄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예요. 15년 만에 복수예요. 드디어 대결의 순간입니다. 구독하고 끝까지 보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10월 18일 금요일이었죠. 아침 일찍 준석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6시에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석이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이야기예요. 꼭 오세요. 미선이한테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석훈이한테도 보냈어요. 3명 모두 올 거라고 답장했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오늘 애들 온대요? 네, 6시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필요한 말 다 할 거예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오후 5시였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봉투 3개를 꺼냈어요. 강준석, 강미선, 강석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5시 반쯤 민호 씨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혜숙 씨, 제가 먼저 말할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6시 정각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석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석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10분 후에 미선이가 왔어요. 새엄마, 급하게 부르시면 어떡해요? 애들 저녁도 못 먹였어요. 앉아요. 미선이도 소파에 앉았어요. 또 10분 후에 석훈이가 왔어요. 형, 누나 벌써 왔네. 뭔 일이에요? 앉아. 곧 알게 될 거야. 3명이 다 모였어요. 저는 민호 씨 옆에 앉았어요. 준석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민호 씨가 대답했어요. 내 이야기는 아니야. 혜숙 씨가 할 말이 있대. 3명이 저를 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3개를 집어들었어요. 준석 씨, 이거 받으세요. 준석이가 봉투를 받았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걸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 씨도 받으세요. 미선이도 봉투를 받았어요. 석훈 씨도요. 석훈이도 받았어요. 3명이 봉투를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열어보세요. 준석이가 먼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첫 장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준석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소유자 박혜숙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새엄마, 이 집이 새엄마 명의라고요? 네, 맞아요. 석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명의 아니었어요? 언제 바뀐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준석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멋대로 바꿨어요? 민호 씨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허락했어. 도장도 내가 찍었고, 세 명이 민호 씨를 봤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저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다음 장 보세요. 준석이가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15년 생활비 내역서였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15년 동안 이 집 생활비로 쓴 돈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이요. 미선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0만 원 곱하기 180개월이면 5억 4천만 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5억 반이죠. 준석이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사는데 생활비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당신들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세 명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15년 전 제 전 남편 보험금 5억으로요. 준석이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명의로 됐잖아요. 명의는 그렇게 했죠. 자식들 체면 때문에요. 그런데 증여세 5천만 원은 제가 냈어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미선이가 봉투를 뒤졌어요. 증여세 영수증 복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정말 새엄마가 냈네요. 당연하죠.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석훈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부부 공동 재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동 재산은 결혼 후에 같이 번 돈이에요. 전 이미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집을 샀어요. 법적으로 제 재산이에요. 준석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는요? 당신들 몫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미선이가 울먹였어요. 새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15년 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뭐가 너무해요? 15년 동안 새엄마라고 부르면서 무시한 게 너무한 거죠. 준석이가 변명했어요. 우리가 언제 무시했어요? 명절마다 저 혼자 밥 차렸어요. 당신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미선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잘 먹었다고 했잖아요. 잘 먹었다고요? 국이 짜다고 간을 약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설거지도 당연히 제가 하는 거고요. 석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저 혼자 간병했어요. 2주 동안 병원에서 밤 새우고 목욕시키고 밥 먹여드렸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바빴어요. 바빴으면 전화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 한 통 없었잖아요.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새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봉투를 가리켰어요. 미선 씨, 세 번째 장 보세요. 미선이가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장을 넘겼어요. 카톡 캡처였어요. 미선이가 돈 빌려달라던 내용이요. 이건요? 당신이 저한테 빌려간 돈이에요. 3천만 원이요. 미선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거는 나중에 갚으려고요. 3년 전에 빌려갔어요. 그 다음은 5년 전, 7년 전이요. 한 푼도 안 갚았죠. 미선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세 명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2주 전 병원에서 당신들 대화 들었어요. 준석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대화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 빨리 팔자던 대화요. 새엄마한테는 줄 수 없다던 대화요. 세 명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 받으셨는데 복도에서 재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자식이에요? 준석이가 변명했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하는 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요? 미선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석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했어요. 당신들이 와서 먹고 가면 저녁 10시까지 설거지했어요. 준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아프시면 병원 가고, 약 챙기고, 간병하고, 죽 끓여드렸어요. 당신들은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왔죠. 미선이가 울고 있었어요. 생활비도 15년간 5억 넘게 냈어요. 당신들은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재산 이야기는 당당히 하더라고요. 석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예요? 15년 동안 새엄마라고 불렀잖아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최종 선언을 했어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당신들 몫은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준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동안 저한테 한 것처럼요. 미선이가 민호 씨한테 매달렸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친자식이잖아요.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자식이 이렇게 하나? 15년 동안 혜숙 씨한테 뭘 했는데? 석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이제 와서 해? 혜숙 씨가 병원 복도에서 너희 대화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세 명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오지 마세요. 준석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친자식인데요. 친자식이면 뭐해요? 15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명절에 밥 먹으러 온 게 다잖아요. 미선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새엄마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당신들이 저한테 한 거 하나도 안 잊었어요. 석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 저희한테 재산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재산이 뭐가 있어요? 이 집은 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고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내 재산은 혜숙 씨한테 줄 거야. 너희한테 줄 건 없어. 준석이가 주저앉았어요. 미선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석훈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준석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 이럴 거예요. 15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미선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석훈이도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준석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이미 1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준석이도 나갔어요. 현관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왔더니 민호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잘했어요, 혜숙 씨. 저는 민호 씨 옆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거예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그날 밤은 참 조용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봉투 3개만 남아 있었어요. 강준석, 강미선, 강석훈.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자식들이 나가고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계속 잡고 계셨어요. 혜숙 씨, 떨고 있어요. 네, 떨려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민호 씨를 안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후련함이었죠. 차 한 잔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찻잔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죠. 민호 씨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긴장했나 봐요.
민호 씨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유리 조각을 치웠어요. 앉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새 찻잔을 꺼내서 차를 탔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민호 씨 옆에 앉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더니 좀 진정됐어요. 혜숙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에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선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미선이었어요. 5번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새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것도 무시했어요. 11시까지 문자가 20통 넘게 왔어요. 전부 미선이었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미선이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네, 안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10월 19일 토요일이었죠.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었어요. 미선이가 25통, 준석이가 5통이었어요. 문자는 50통이 넘었어요.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미선 새엄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미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미선 아버지한테라도 전화 드릴게요. 준석 어머니, 한 번만 만나요. 이야기합시다. 준석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전부 무시했어요. 아침을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침 8시였어요. 누가 이렇게 일찍 와요?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준석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민호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누구예요? 준석이요. 문 안 열 거예요? 네, 안 열 거예요. 초인종이 10분 동안 울렸어요. 그러다 멈췄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준석이가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럴 거예요. 재산이 날아갔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미선이었어요. 새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미선이가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새엄마, 제발이요. 이야기 좀 해요. 민호 씨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미선아, 돌아가. 아버지, 새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혜숙 씨는 지금 너 안 만나. 돌아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그런데 이제 늦었어. 돌아가. 민호 씨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선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미선아, 오늘은 돌아가. 혜숙 씨가 만나고 싶을 때 연락할 거야. 정말요? 모르겠어. 그건 혜숙 씨가 결정할 일이야. 미선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민호 씨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보냈어요. 고마워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혜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좀 피곤하네요. 당연하죠. 어제 큰일 하셨잖아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나야. 혜수가 어제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 1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전부요. 잘했어. 애들 반응은 어땠어? 충격받았지. 준석이는 소리 지르고 미선이는 울고 석훈이는 멍하니 있더라. 속 시원하다.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정수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연락 와. 무시해. 지금 만나면 안 돼. 알아. 안 만날 거야. 그래. 최소한 한 달은 시간 줘. 애들이 정신 차릴 시간이 필요해.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정수가 고마워. 15년 동안 내 이야기 다 들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거실 창문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6시였어요. 석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몰라도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 씨한테 보여줬어요. 석훈이가 문자 보냈어요. 뭐래? 잘못했대요. 그래도 답장 안 할 거예요? 아직은요. 진심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죠. 그게 맞아요. 밤 9시쯤이었어요.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석훈이었어요. 어머니, 저 석훈이에요. 잠깐만 이야기해요. 민호 씨가 인터폰을 받았어요. 석훈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혜숙 씨는 지금 쉬고 계셔. 다음에 와. 아버지, 형이랑 누나는 달라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석훈아,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다음에 연락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훈이가 돌아갔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석훈이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요. 15년 동안 방관한 게 석훈이거든요. 알겠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10월 20일 일요일이었죠. 아침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석훈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문자 드립니다. 전화나 방문은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 문자는 좀 달랐어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민호 씨한테 보여줬어요. 석훈이가 또 문자 보냈어요. 이번엔 좀 다르네요. 그쳐요. 그래도 아직은 답장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오후에 정수기가 집에 왔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정수기가 안아줬어요. 혜수가 고생했어. 정수가.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응. 정수기가 거실에 앉아서 민호 씨한테 인사했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정숙 씨. 혜숙이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정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수가 애들 연락 많이 와? 엄청 와. 전화, 문자 합쳐서 100통은 넘을 거야. 무시하는 거지? 응, 다 무시했어. 잘했어. 쉽게 용서하면 안 돼. 알아. 정수기가 3시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말했어요. 혜수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정수가.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민호 씨랑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혜숙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제 편 들어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15년 동안 고생시켰는데요. 민호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제 둘이서 편하게 살아요. 그래요. 그날 밤은 편하게 잤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죠. 다음 날 아침 10월 21일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준석이에요. 준석이가 다른 번호로 전화한 거였어요. 제 번호 차단하셨죠? 친구 폰 빌렸어요. 전 바로 끊었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끊었어요. 3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에요. 싫어요.
할 말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과한다고 다 용서될 것 같아요? 그래도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할게요. 언제요? 모르겠어요. 아마 한참 후일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석이었어요? 네, 친구 폰 빌려서 전화했대요. 집요하네요. 그럴 거예요. 8억이 날아갔으니까요. 그날 오후에 미선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새엄마 빌려간 돈 갚을게요. 3천만 원 맞죠?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이제 와서 갚겠다고요? 답장 안 했어요. 또 카톡이 왔어요. 새엄마 아버지 병원비도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줘요. 역시 답장 안 했어요. 저녁에 석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문자 드립니다. 형이랑 누나가 자꾸 연락한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석훈이는 정말 달랐어요.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민호 씨한테 말했어요. 석훈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쳐요. 얘는 나중에 한번 만나봐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요. 그럼요. 아직은 이르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5년이 끝났어요. 새엄마라고 불리던 15년이요. 이제는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민호 씨가 옆에서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에는 달이 밝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12월 중순이었죠. 민호 씨 건강이 조금 나아졌어요. 항암 치료가 잘 먹혀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혜숙 씨 덕분이에요. 민호 씨가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민호 씨 아침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함께 산책을 갔어요. 예전처럼 명절에 혼자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민호 씨랑 둘이서 편하게 살았어요. 정말 편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혜숙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다 보고 싶어요. 좋아요. 강릉 갈까요? 그래요. 점심을 먹고 차를 몰고 강릉으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았어요. 민호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혜숙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좋네요. 저도 민호 씨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그럼요. 바다를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가 물었어요. 혜숙 씨, 석훈이 문자 아직도 와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뭐래요? 기다리고 있다고 어머니가 편하실 때 연락 달라고요. 계속 그러네요. 네, 2개월째예요.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싶어요. 석훈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연락해봐요. 집에 도착해서 석훈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석훈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10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있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12월 21일이었죠.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오늘 석훈이 오는 거 긴장돼요? 네, 좀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오후 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벌써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봤더니 준석이었어요. 어머니, 저 준석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받지 않았어요. 준석이가 문 앞에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호 씨가 인터폰을 받았어요. 준석아, 오늘 안 돼. 돌아가. 아버지, 2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혜숙 씨가 아직 만나고 싶지 않대. 아버지, 제발이요. 준석아, 오늘은 정말 안 돼. 다음에 연락할게. 민호 씨가 인터폰을 끊었어요. 준석이가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석이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요. 그러게요. 2개월이 지났는데도요.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석훈이었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석훈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들어와요. 석훈이가 거실로 들어와서 민호 씨한테 인사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괜찮아. 석훈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민호 씨 옆에 앉았어요. 석훈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너무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형이랑 누나가 어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방관했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에요. 석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 아프실 때 혼자 간병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바쁘다고 관심 없다고 외면했어요. 석훈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석훈이를 봤어요. 석훈 씨,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2개월 동안 매일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요. 석훈이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제 적금 해지한 거예요. 500만 원이에요. 많지 않지만 제 마음이에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받아주세요. 아니면 저 너무 괴로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숙 씨, 받아줘요. 얘 마음이니까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석훈이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석훈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형하고 누나는 아직도 연락해요? 네, 자꾸 저보고 어머니 설득하래요. 뭐래요? 집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래요. 역시 그렇군요. 석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어머니 집이잖아요. 원래 어머니 돈으로 사신 거고요. 알고 있었어요? 네, 형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더 부끄러웠어요. 저는 석훈이를 한참 봤어요. 이 아이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석훈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심부름도 할게요. 돈은 바라는 거 아니죠? 전혀요. 저는 그냥 어머니 아들로 받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석훈이는 진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석훈 씨,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형하고 누나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저한테 돈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안 할게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는 거 꼭 지키세요. 꼭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그럼 다시 시작해봐요. 석훈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네, 열심히 할게요. 석훈이가 1시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알겠어요. 석훈이가 나가고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잘했어요. 석훈이는 진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날 밤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숙아, 오늘 석훈이 만났어. 어떻더라? 진심으로 반성하더라. 500만 원도 가져왔어. 받았어? 응, 민호 씨가 받으라고 해서요. 잘했어. 석훈이는 좀 다른 것 같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건부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잘한 거야. 그런데 준석이랑 미선이는 절대 안 만날 거야. 얘들은 진심이 아니야. 당연하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다음 주부터 석훈이가 민호 씨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와서 민호 씨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다시 집까지 모셔왔어요. 그리고 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석훈이는 계속 약속을 지켰어요. 어느 날 석훈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형이랑 누나 만나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얘들은 아직도 재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형이 자꾸 저한테 전화해요. 뭐래요? 어머니 마음 좀 돌려놓으래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럴 거라고 했어요. 형이 화내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머니. 2월이 됐어요. 민호 씨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가 이렇게 잘 듣는 경우는 드물대요. 민호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혜숙 씨 덕분이에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지나 봐요. 저도 기뻤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어디로요? 제주도요.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둘이서 편하게요. 좋아요. 2월 말에 제주도로 갔어요. 석훈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고마워, 석훈아. 제주도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민호 씨랑 손잡고 산책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호텔방에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나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민호 씨를 안았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됐어요. 새엄마라고 불렸던 15년이 끝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요. 서울로 돌아와서 집 앞에 도착했어요. 석훈이가 마중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석훈이가 짐을 들어줬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석훈이가 차를 끓여줬어요. 어머니, 제주도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다행이에요. 석훈이가 1시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가. 석훈이가 나가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석훈이 참 잘하네요. 그쳐요. 약속을 다 지키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민호 씨랑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5년 동안 새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박혜숙으로 살 거예요.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요. 준석이랑 미선이는 용서 못해요. 아직은요. 석훈이는 다시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행복할 거예요.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민호 씨가 옆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창밖에 달이 밝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편안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68세,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공감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